네, 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강의 심화이론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있어서 독성시험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이 독성시험법은 제가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처음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조금 쉽게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능성 화장품 관련된 심사를 봤을 때 심사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기, 안, 유, 자, 기가 있었죠. 거기서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사전에 미리 알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일단은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감점, 인강파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알려드렸었죠. 하지만 거기까지만 외우면 사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가져가시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각각의 시험들이 시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시험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시험 방법에 이제 관한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성시험법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독성시험법, 자,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있다고 하죠. 자, 이 독성시험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독성시험법에 대해서는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을 따라라. 자, 어찌됐건 이 시험법의 기준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게 시험 방법의 기준이고요. 자, 다만 시험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의 과학적이나 거다 합리적인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또는 식약처가 인정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독성시험법에 대해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안전성 시험 자료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학습 내용이 채워질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독성시험법은 사실 엄청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과 여러분들이 알아야 깊게 파고든다면 정말 끝도 없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해서 요약해서 대략적인 내용들만 배울 거예요. 자, 좀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지만 이 시험에 있어서는 사실 선택과 집중,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진다. 조금 더 개략적으로만 우리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감점 인강바에서 첫 번째 1차 피부 자극시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간단하게 보자면 드레이즈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 동물은 이제 토끼나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정도만 우리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동물 수는 3마리 이상으로 한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털을 제거한 건강한 피부를 대상으로 하고요. 자, 1차 자극성을, 자, 피부 자극시험이란 건 말 그대로 1차적인 자극성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자, 얻어질 수 있는 면적 및 용량을 대상으로 하고 투여 농도 및 용량은 평가하기에 적정한 농도를 설정을 하지만 단일 농도 투여 시에는 0.5라는 수치 정도 가볍게 우리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피부 자극 시험 이어서 계속 보자면요. 투여 방법은 24시간 개방 또는 폐쇄 촉보를 하고요. 자, 밑에 자를 보면 투여 후에 하루, 이틀, 3일 간격으로 자, 24시간, 48시간, 72시간 투여 부위에 를 유관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관찰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결과는 평가 시 얻어지는 채점법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할 거고요. 다만 이 독성시험법이 있고 독성시험법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동물대체시험법이 뭔지는 우리가 바로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는 볼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동물대체시험법의 특징은 간단하게 키워드로 뭔지 정도로는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동물대체시험법, 제가 기본이론 강의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완전히 동물을 안 쓰는 걸 수도 있지만 완전히 안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거나 사용하는, 실험하는 동물 수가 줄어드는 것도 다 동물대체시험법에 속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이 1차 피부 자극시험에 관한 동물대체시험법입니다. 인체 피부 모델을 이용한 피부 자극시험법이에요. 자,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이용해서 피부 자극성을 평가하던 이제 시험을 대체해서 인체 피부 표피의 특성을 매우 유사하게 모방한 인체 피부 모델을 이용한 피부 자극성 평가 시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시험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죠. 이제 단해 투여 독성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이 독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건데요. 시험 동물은 래트나 마우스가 있습니다.
자, let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rat입니다. 말 그대로 쥐를 얘기하죠. 두 개 다 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물 수는 한 군당 5마리, 5마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체크하고 외우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투여는 경구나 비경구 투여. 자, 독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용량 단계를 설정하고 만약 2000mg/kg 이상의 용량에서 이제 사망이 나타나지 않으면 용량 단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많이 넣는데도 이제 사망이 안 나타나면 자, 용량 단계를 굳이 설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투여 횟수는 이제 한 군당 1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면 독성 증상의 종류, 정도, 발현, 추이 및 가역성을 관찰하고 기록하고요. 자, 관찰 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 한다. 수치 같은 것만 간단히 파악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독성 시험 방법이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했고 각각의 시험법에 대한 특성 정도 보기로 했거든요. 자, 첫 번째, 단해 투여 독성 동물 대체 시험법에서 독성 등급법입니다. 자, 이 독성 등급법은 기존의 이제 독성 시험법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위로 잠깐 올라가 볼까요? 자, 위로 가볼게요. 자, 위에서 단해 투여 독성 시험법은요, 용량 단계를 설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로 보는 동물 대체 시험법도 단계적인 절차로 등급을 나눠서 한다. 다만 동물이 5마리에서 3마리로 나눠지고요. 자, 그리고 동물의 사망 유무에 따라 다음 단계의 필요성과 방법을 결정한다. 즉, 기존의 단해 투여 독성 시험법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적은 수의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가 아까 동물 대체 시험법의 정의 중 하나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독성 등급법이란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대체 시험법 중에서 고정 용량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 제목에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용량을 고정해서 한다는 건데요. 읽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고정 용량을 투여하는 기반의 시험법으로 시험 종료 시점을 사망 여부로 평가하는 기존 방법 대신 고정 용량, 정해진 용량을 투여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을 파악해서 이 시험 결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단계별로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용량을 투입하고 나서 그 징후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은 동물의 수가 사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용량 고저법인데요. 용량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해진 투여 용량을 동물에 경고 투여한 후에 컴퓨터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용량 고저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한계 시험과 본 시험으로 나눠진다라는 내용이 또 나올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 시험입니다. 자, 본 시험의 내용만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자, 시험 물질의 투여 용량을 한 단계씩 늘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자, 증감하는 시험으로 48시간 간격을 두고 한 마리씩 투여하는 방식이다. 역전 반응이 일어난 후에 시험을 종료한다. 자, 역전 반응이란 어떤 용량에서 무반응이 관찰되고 다음 용량에서 반응이 관찰될 때 다시 역전한 상황인 무반응일 때를 관찰하는 거다. 즉, 우리가 이만큼 넣었는데 무반응이에요. 자, 좀 더 높여서 냈는데 무반응이에요. 조금 더 높여서 넣었는데 이때 사망이 일어나거나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이 전 단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겠다라고 하는 게 역전 반응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개념 정도만 우리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감작성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 감작성이라고 하면은 피부 과민성이랑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피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피부 감작성, 과민성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맥시마이제이션 테스트를 사용하고, 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시험법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시험 동물은 기니픽, 동물 수는 한 군당 5마리 이상을 시험하고요. 자, 시험고는 시험 물질 감작군, 양성 대조 감작군, 대조군을 두고 시험을 칭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실시 요령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부분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눈으로만 한번 훑고 넘어가시는 정도. 자, 그리고 바 내용도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내용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지는 않죠. 그냥 눈으로 한번 살짝 훑어보는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동물 대체 시험법 우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피부 감작 얼마나 과민하게 반응하냐를 화학적으로도 시험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ADRA, DPRA가 있는데요. 자, 화학적 시험법 중에서 ADRA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하는 시험법이다 정도. 자, 그리고 DPRA는 펩타이드 반응성을 보는 시험법이다 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보고 가시고요. 자, 두 번째, 피부가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제 림프세포가 증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걸 텐데, 이 림프세포의 증식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겠다. 근데 DA법을 활용해서 자, 이 림프세포 증식을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DA법을 이용한 국소 림프절 시험법이다. 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 정도 내용, 피부 감작성을 대체하는 시험법이구나 라는 거 정도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림프세포 증식을 측정하는 거긴 한데 이번에는 엘리사 키트를 이용한 겁니다. 자, 엘리사 키트를 이용해서 하는 동물 대체 시험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수지상 세포의 활성화. 이 수지상 세포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면역세포 쪽이라고 간단하게 기본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수지상 세포의 활성화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체세포주 활성화 방법이란 게 있다 정도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이제 루시퍼 라제 루센스 시험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특징은 각질 세포의 활성화를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자, 보고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안점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눈에 이제 자극이 되는지를 보기 위한 거겠죠. 시험 동물은 백색 토끼를 대상으로 하고요. 자, 세척군, 비세척군당 3마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해서 자, 밑에 내용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이제 약물을 투여한 후 1시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시간을 보고 관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독성시험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해서 좀 더 보자면요. 자, 이 부분도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 주시고 자, 단시간 노출법입니다. 방금 봤죠? 1시간, 하루, 이틀, 3일을 기준으로 관찰을 하는데 이거는 시험 용액을 5분간 노출시키고 세포 생존율을 측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훨씬 더 짧은 시간이 드는 방법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피부 모델을 사용한 방법 같이 이번에는 인체 각막 유사 상피 모델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인체 각막 유사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 게 이제 안자극 동물 대체 시험법 중 하나인 거죠. 자, 다음 비트리제를 이용한 안자극 시험법.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인체 각막 상피를 이제 콜라겐 막 CVM에 이제 배양한 후에 이 상피를 가지고 이제 자극 시험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인체 각막 상피라는 거 정도 키워드를 보시고 이 비트리제를 이용한 안자극 시험법이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소 각막을 이용한 시험법. 이제 토끼 대신 소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완벽하게는 사실 대체를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시험법이랑 같이 활용이 되면 좋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시고요. 소랑 마찬가지로 다음 내용은 이제 닭의 각막을 이용해서 하는 시험법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과 같이 병행돼서 좀 더 완전하게 시험법의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체 사용 시험,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더 자세히 보고 갑시다. 왜냐하면 시험에 실질적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인체 첩보 시험, 피부과 전문의 또는 연구소 및 병원 기타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시험 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수행이 돼야 되고요. 자, 대상은 30명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투여 농도 및 용량, 원료에 따라서 사용 시 농도를 고려해서 여러 단계와 농도, 용량을 설정해서 실시를 하고 완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자체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고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첩보 부위는 이제 평가하기에 적정한 부위를 폐쇄 첩보한다. 여러분도 한번 쭉 읽고 가시고요. 자, 관찰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첩보를 하고 24시간 후에 패치를 제거한다. 이제 체크를 하고 관찰 평가를 그래서 실시를 한다라는 거 읽고 넘어가 주시고 다음 시험 결과 및 평가 여러분들 읽고 넘어가 주시고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정도 한번 훑고 다음 내용 광독성 및 광감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독성이라고 하면 독성이 있는지를 보겠는데 빛에 쬐었을 때 독성이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니픽을 대상으로 하고요. 한 군단 5마리를 대상으로 하고요. 자, 당연히 빛을 쬐야 되니까 UVA나 UVA-B를 램프를 쬐서 이제 광독성 시험을 실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결과는 이제 각각의 시험법에 의거한 판정법에 따른다. 그래서 시험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눈에 그냥 익혀두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동물 대체 시험법은 이제 활성산소종을 이용해서 활성산소종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인비트로 3T3 NRU 시험법. 이거는 세포의 생존율 변화를 염색 시약을 이용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두 가지가 있구나. 이 정도 광독성 시험법을 대체하는 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광감작성은 이제 피부의 감작성이라고 하면 제가 과민이라고 했죠. 얼마나 민감하게 빛을 쬐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것도 기니픽 한 군당 5마리 UVA, UVP 같은 개념으로 가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깊게 파면 정말 끝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 계략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짚고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순서로 제가 가져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